이제 여기 수녀가 조합이라는 단원이 이제 좀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좀 발목을 많이 잡는 단원이긴 해. 조금 어려워해 생각보다. 뭐 이때까지 했던 거랑은 조금 단원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근데 이 수녀가 조합이라는 그 경우의 수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갈 건데, 우리가 이 경우의 수를 언제부터 배우냐면 솔직히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 이 경우의 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경우의 수를 어떻게 배우냐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하나 던지고, 그지? 주사위 한 개를 던지고 동전을 한 개 던졌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이렇게 니네한테 문제를 내잖아, 초등학생들한테. 그럼 초등학생들은 이 짓을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이렇게 써. 주사위 한 개를 던졌으니까 주사위 1이 나오고, 그지? 동전이 앞면이 나올 수 있어요 라고 니네가 이렇게 쓴다고. 초등학생들한테 문제를 내면 이렇게 풀기 시작해. 그래서 주사위가 또 2가 나오고요, 앞면이 나올 수가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고, 주사위가 3이 나오고 뭐 앞면이 나올 수 있어요 라고 니네가 이걸 이렇게 다 작성하기 시작한다고. 이게 초등학생 때 배우는 경우의 수야.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니네한테 이 경우의 수를 물어보면, 이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얘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랑 얘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이렇게 다 쓰기 시작해.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 6이 나올 수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라고 니네가 초등학교 때 이걸 이렇게 센다고. 그리고 나서 이거의 개수를 뭐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세가지고, 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 12가지입니다 라고 니네한테 직접 세가지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었거든. 근데 이게 딱 중학교에 올라와서 니네가 경우의 수라는 단원을 또 배워. 근데 중학생들은 이 경우의 수를 어떻게 푸냐면, 니네가 중학생 때 이 경우의 수를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해. 이 주사위랑 동전을 던졌잖아. 주사위를 던지고 동전을 던졌잖아. 원래 지금 이게 두 가지 사건이거든.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진 사건과 동전을 던진 사건을 니네가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한꺼번에 표현해서 니네가 나타냈었다면, 중학교 올라와서 니네가 무슨 짓을 하기 시작하냐면 이 사건과 이 사건을 나눠버린다. 그래서 니네가 이렇게 생각해.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다라고 니네가 따로 생각하기 시작해. 그리고 동전 한 개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라고 니네가 이걸 따로 생각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이거를 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가 어려운 거야. 근데 중학교 올라와서는 이 사건과 이 사건을 따로따로 생각해. 주사위 한 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6가지, 동전 한 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다라고 이렇게 사건을 따로 나누기 시작한다고. 이게 먼저 첫 번째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니네가 생각을 하는 거지. 얘랑 이제 곱할까 더할까를 생각하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더해야 되나, 그지? 어떨 때는 합법칙을 쓰는 거고, 이게 중학교 때 배운 내용입니다. 어떨 때는 합법칙을 쓰고 어떨 때는 곱법칙을 쓰기 시작하거든. 근데 니네가 솔직히 뭐 이 2가지밖에 없어. 합을 쓰든 곱을 쓰든. 언제 이걸 곱하고 언제 이걸 더할까 생각했을 때,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곱한다라고 배워. 뭐라고?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곱한다라고 배운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니네가 여기서 니네가 이걸 또 왜 헷갈리기 시작하냐면, 얘들아, 수학에서 동시에라는 말은 그 동시간대의 의미가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사위 한 개를 던지고 동전 한 개를 던졌다라는 것도 우리는 동시에 일어난 일로 봐. 그러니까 동시에라는 의미가 우리가 뭐 똑같은 출발선에 서가지고 시작해가지고 동시에 뛴다, 이런 느낌의 동시에가 아니야. 이 수학에서 동시에라는 말은 그냥 한 사건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가지의 일인지 아닌지를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런 거지. 내가 주사위 한 개를 던지고 동전 한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물어본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내가 동전도 던지고 주사위도 던졌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점심 식사 시간에, 그지? 내가 오늘 점심 식사 시간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니한테 오늘 쌤이 점심에 김밥도 먹고 커피도 마셨어 라고 내가 니한테 말을 해보자. 커피도 마셨다라고 내가 니네한테 말하잖아? 그럼 이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면, 니네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선생님이 김밥 먹고 나서 커피를 마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이거는 내가 오늘 점심 식사 시간에 한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는 거야. 내가 오늘 점심 식사 시간에 김밥도 먹고 커피도 먹었다라고 하는 거는, 오늘 선생님이 김밥 먹고 커피 먹었다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이거를 수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알아? 수학에서는 이래. 내가 동시에 커피랑 김밥을 먹을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동시에라는 말이 들어가면 뭔가
커피랑 내가 김밥을 동시에 같이 먹었다라고 받아들일 텐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일단 알겠어? 이 의미부터 니네가 좀 깨우쳐야 돼. 수학에서 동시에라는 말은 절대 동시간대에 뭘 먹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주사위와 동전을 동시에 던졌다라는 말과 주사위를 던지고 동전을 던졌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라고. 이해했어? 하나의 사건이잖아. 내가 지금 동전 하나랑 주사위 하나를 동시에 던졌을 때라는 말이 내가 지금 동전을 던지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라는 말과 어차피 똑같은 말이야. 근데 그 수학에서 우리가 그냥 한 사건이라는 말을 한 사건, 하나의 사건,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거를 그냥 한 사건이라고 그냥 표현하는 것 뿐이야. 무슨 말인지 했지? 그러니까 내가 커피랑 김밥을 먹을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소리는 내가 커피를 먹을 경우의 수, 커피의 종류, 예를 들어서 커피의 종류의 경우의 수를 세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니네한테 한 사건이긴 한데 실제로는 두 사건이잖아. 두 사건이 합쳐진 거잖아. 뭐 한 거야? 내가 커피도 고르고 김밥도 골랐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아메리카노를 먹었을 수도 있고 라떼를 먹었을 수도 있고 뭔가를 먹었을 수 있는 거고 김밥도 내가 뭐 참치김밥을 먹었을 수도 있는 거고 소고김밥을 먹었을 수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 김밥의 종류의 경우의 수를 초등학생은 어떻게 한다고? 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뭐 참치김밥,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불고기김밥 이걸 다 나눠서 세는 게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 내가 지금 동시에 커피랑 김밥을 먹었을 때라고 하면 니네가 구하는 경우의 수는 커피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로 생각하고 김밥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로 생각한 다음에 얘네들을 곱할까 더할까로 고민을 하는데 일단 곱부터 정확하게 받아들이면 곱은 동시에 일어나면 곱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한 사건이야. 내가 오늘 점심시간에 일어난 일에 한 사건이면 곱해서 경우의 수를 따지자라는 게 바로 경우의 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했지? 그러니까 합법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합법칙이라는 것도 일단 니네가 뭔가를 분류하기 시작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내가 오늘 점심시간에 한영쌤을 데리고 와서 한영쌤한테 내가 뭐 라면 뭐 김밥이 있어. 종류가 뭐 라면 1, 2, 3이라는 종류가 있고 그지? 김밥 1, 2, 3, 4라는 종류가 있어. 근데 내가 한영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김밥도 먹고 라면도 먹으라고 하잖아? 그럼 한영쌤은 라면도 고르고 김밥도 고른 다음에 내가 라면도 먹고 김밥도 먹으라고 했으니까 한 사건으로 봐주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동시에 일어났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곱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말해. 야, 너 라면 먹거나 아니면 김밥 먹어 이렇게 말했어. 내가 니네 생각해봐. 내가 한영쌤한테 야, 너 김밥 먹을래? 아니면 라면 먹을래? 이렇게 말을 했어 내가. 그럼 그 중에 뭐 하라는 거야? 이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같이 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냥 각각의 사건을 분류해 준 거라고. 그래서 내가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랑 김밥을 먹을 수 있는 4가지의 사건을 우리는 더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 또는 이거를 고르라는 거야. 이것 또는 이걸 고르라고 했을 때 나는 그냥 이 사건을 더해주고 이 사건을 더해주는 거지. 이게 또는의 법칙이야. 자, 또는이라는 법칙. 그래서 이 합법칙이랑 곱법칙을 니네가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인원수를 세는데 직접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렇게 세는 거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 내가 조금 더 빨리 세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서 여학생 손들어 이러는 거야. 그럼 여학생 수를 딱 세. 그 다음 남학생 손들어 해서 남학생을 딱 더해. 그 다음 이걸 뭐 하는 거야? 얘네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지. 남자이면서 여자일 수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더하는 거라고. 얘네들이 구분이 되는 거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말해. 여기서 아상고 가는 사람 손들어라고 하고 온여고 가는 사람을 손들어라고 했어. 그리고 나서 내가 그거 2개만 딱 세. 그러면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그 사건의 개수랑 다르겠지. 왜냐면 빠진 경우가 있잖아. 무슨 말인지 하니 내가 하는 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남자 더하기 내가 여기서 이 인원을 세는데 남자 더하기 여자를 하는 거는 여기에서 전부 다 빠짐없이 다 셀 수 있는 경우야. 맞지? 빠짐없지. 일단 합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빠짐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 합법칙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빠짐없이 세줘야 돼. 남자 손들어 여자 손들어 이런 빠짐 없다고. 그거 2개를 더하는 건 상관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온고 손들어 뭐 온여고 손들어만 했어. 그리고 나서 난 얘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 이 학생 수의 인원을 온여 손들어 온고 손들어만 했을 땐 당연히 빠지는 게 되게 많지. 뭐 아구고도 빠질 테고 뭐 한울고도 빠지고 막 이렇게 용하고도 빠지고 이렇게 빠질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빠진 거잖아. 그럼 합법칙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빠짐없이 잘 세야 되는 것도 중요해. 그리고 또 2번째로는 겹치면 안 돼.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또 인원을 세는데 내가 우리 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세는데 내가 남자 손들어 한다면 남자 손들겠어. 그 다음 또 이래. 이번에 아구 손들어봐 이런 다음에 또 그 사건을 막 더해. 그럼 안 되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빠짐없고 겹치지 않아야 돼. 쉽게 말하면 빠짐없고 겹치지 않아야겠지. 요 2가지를 잘 생각해서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건. 무슨 말인지 있어? 이게 합법칙이고 이게 곱법칙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니네가 구분 잘하면 돼. 얘를 언제 더할지 언제 곱할지를 생각해 주기만 하면 돼. 경우의 수는 이 두 가지가 다야. 그냥 니네가 어떻게 하자? 초등학교 때는 이걸 한 번에 셌다라면 이제 우리는 액션을 나눠서 주사위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로 세주고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로 세준 다음에 그 두 경우의 수를 따로 센 다음에 아 얘네들을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를 생각하는데 언제 곱한다고? 동시에. 다시 말해서 한 사건일 때. 내가 오늘 한영아 라면이나 라면도 먹고 김밥도 먹어 그러면 라면 경우의 수 세고 김밥 경우에 센 다음에 라면도 먹고 김밥도 먹으라고 했으니까 한 사건이니까 곱하는 거고 내가 한영아 라면 또는 김밥을 먹으라고 하면 라면 먹을 수 있는 경우의 수랑 김밥 먹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더해줘야겠지. 그럼 빠짐없이 다 된 거 맞잖아. 무슨 말인지 했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차이점이라는 것만 니네가 구분해주면 돼. 그래서 니네가 언제 더할지 언제 곱할지 한 번만 더 해보자.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나면 그냥 이제 고등학교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잘 들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학원에 출근을 한다고 한번 해보자. 내가 오늘 옷을 입고 이제 네, 출근 룩에 출근 복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출근 복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 집에는 위에 뭐 정장 뭐 상의가 뭐 세 개가 있고 그지? 상의가 뭐 3벌이 있고 그지? 뭐 하의가 4벌이 있고 그지? 뭐 추리링 그래. 추리링 상의가 뭐 3개, 하의가 뭐 2개. 그다음 뭐 한복도 있다고 해볼까? 자 한복. 한복 상의가 뭐 2개, 한복 하의가 뭐 3개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뭐 양말 그래. 양말도 내가 3가지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그럼 내가 오늘 학원에 나올 때 입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져달래. 일반적으로 알겠지? 내가 뭐 위에 상의는 막 한복을 입고 바지는 막 정장 바지를 입고 출근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냥 일반적으로 따졌을 때. 일반적으로 내가 니네한테 입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지래. 그럼 이거를 니네가 생각을 했을 때 언제 합하고 언제 곱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거야. 일단 나는 어떻게 오늘 입고 나올 수 있냐면 첫 번째로 나는 정장을 입고 나올 수도 있고 그지? 또는 추리링을 입고 나올 수도 있고 또는 한복을 입고 나올 수도 있는 거 맞지? 이런 경우랑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 그지? 쉽게 말하면 얘는 다른 말로 하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지. 이거의 반대말이니까. 그지? 내가 오늘 정장을 입고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추리링을 입고 나올 수도 있고 또는 한복을 입고 나올 수 있는 거야. 이 세 가지를 니네가 분류했잖아. 그지? 이 분류를 한 다음에 이 경우의 수와 이 경우의 수와 이 경우의 수는 더해주면 된다라는 게 충분히 감이 오지 않아? 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내가 어떻게 정장을 입고 추리닝을 입고 나올 수 있겠어? 내가 뭐 정장 위에 추리닝을 껴입고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정장 사건, 추리닝 사건, 한복 사건을 다 나눠서 생각해야 돼. 그리고 얘네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 그리고 겹쳐지지도 않아.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그럼 정장을 입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가 되냐면 당연히 정장 상의를 입고 나올 테니까 3가지겠지.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정장 하의를 입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겠지. 내가 뭐 바지를 안 입고 나올 수는 없잖아. 그지? 바지 안 입고 나오는 것까지 따졌으면 뭐 5가지겠지. 그지? 안 입고 나온다까지.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그래서 정장을 입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나야 되잖아. 내가 정장을 입고 나온다라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잖아. 정장을 입고 나왔다라는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이 사건과 이 사건을 나눠 놓은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얘를 곱할까 더할까 생각하는 거야. 뭐 하겠어? 곱해야지. 왜?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니까. 추리링, 상의, 하의 2가지의 사건인데 얘네들을 곱할까 더할까? 뭐 하겠어? 곱해야지. 추리링은 하나의 사건이니까. 내가 상의를 입고 나오거나 또는 하의를 입고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내가 위퉁을 벗고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현실적으로. 마찬가지겠지. 한복을 입을 경우의 수도 2가지랑 3가지를 나눠놓은 다음에 곱할까 더할까 생각하는 거야. 뭐 해야겠어? 곱해야겠지. 그리고 나서 설마 내가 양말만 신고 나오진 않겠지. 옷을 다 벗고 양말만 신고 나오지 않을 거야. 이걸 나누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양말은 어떻게 해야 돼? 이쪽으로 들어가줘야겠지. 다시. 내가 정장을 입고 나왔는데 양말을 신고 나올지 양말 3가지가 있으니까. 뭐 양말 벗고 나오는 것까지 따져보자. 그럼 몇 가지겠어? 4가지겠지. 양말은 벗고 나왔어. 이렇게. 너무 더워서 벗고 나왔나 봐. 자, 이것도 양말까지 몇 가지겠어? 동시에 일어나야겠지? 4가지. 이것도 몇 가지겠어, 얘들아? 4가지겠지. 그리고 나서 이 사건들을 더하는 거야. 48 곱하는 거지. 64, 24,
64, 24. 그 다음에 이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지. 곱하면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곱한다는 사건은 내가 지금 정장 입고 추림 그 위에다 껴있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더해줘야겠지. 어차피 합 아니면 곱이야. 니네가 곱이 아니다라는 게 확신하면 곱하면 돼. 더하면 되는 거고 합이 아니다라는 게 확신해지면 곱하면 돼. 솔직히 말해서. 어차피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오늘 학원에 출근할 수 있는 복장의 총 경우의 수는 뭐 96가지다 이렇게 풀어주는 게 바로 합법칙과 곱법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해하니? 어려운 거 전혀 없어. 그러니까 이 여기까지도 어떻게 보면 중학교 내용이야. 자, 지금 이 경우의 수에 대한 내용, 합법칙과 곱법칙이 이게 중학교에 관련된 내용이었을 거야. 여기까지. 솔직히 뭐 이해 안 가는 사람 없을 거라고 믿어. 그리고 나면 오늘 배우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뭐가 있냐? 얘네들을 그냥 공식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와서 솔직히 말해서 새로 배우는 내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중학교 때 걸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중학교 교육과정으로도 여기 있는 단원을 다 풀 수 있어. 그런데 그 내용들의 종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공식화시키고 유형화시키는 게 바로 여기 단원이야. 여기에서 크게 오늘 배우는 내용에서 크게 두 가지를 배울 거야. 순열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조합이라는 게 두 가지를 배울 거거든. 내가 미리 말하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니네가 이 순열과 조합을 배우고 나서 나중에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배우기 시작할 건데 그때 가서 솔직히 순열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리고 니네가 이 단원의 마지막으로 갔을 때 이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모든 문제는 조합으로 풉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순열을 쓰는 경우는 별로 없어. 순열보다는 조합이 훨씬 중요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할 거야. 자, 크게 우리는 순열이라는 것과 조합이라는 것 두 가지로 나눠져. 순열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순열이라는 건 뭐냐면 정확한 의미는 이거야. 순서를 고려하여 나열하는 경우를 우리는 순열이라고 해. 순서를 고려하여 나열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내가 여기에 7명의 학생이 있거든. 7명의 학생을 그냥 줄 세운다라고 한번 해볼게. 자, 내가 7명의 학생을 줄 세우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가지를 먼저 줄을 세우는 각각의 사건으로 생각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다시 니네가 초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각각을 하나의 사건으로 다 나눠서 보는 거야. 그럼 맨 앞에 쓸 수 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이벤트,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건을 생각해 보자고.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건이 몇 가지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7명을 줄 세운다고 했잖아. 그럼 맨 앞에 쓸 수 있는 그 사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당연히 7가지겠지. 7명의 인원 중에 그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7가지 이렇게 각각의 사건을 다 나누는 거야. 니네가 초등학생이라면 A, B, C, D, E, F, G가 쓸 수도 있고요. B, A, C, D, E, F, G가 쓸 수도 있어. 이렇게 푸는 게 초등학생의 사건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의 수야. 중학교의 경우의 수로 풀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몇 가지겠어, 얘들아? 6가지겠지. 왜? 한 명이 벌써 갔기 때문에 이벤트가 하나 줄어드는 거야.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가 6가지밖에 없는 거야. 5, 4, 3, 2, 1이잖아. 그리고 나서 내가 뭐 하라고 했어? 곱하거나 더하거나야. 곱할래 더할래 물어보면 내가 7명의 학생을 줄 세운다라고. 어떻게? 하나의 사건 아닙니까? 한 개의 일이라고 생각해. 알겠어? 하나의 일.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잖아. 얘가 오늘 줄 서 있고 얘는 뭐 내일 줄 서 있고 이럴 순 없잖아. 오늘 얘가 줄 서 있고 뭐 내일은 그 다음날에 얘가 줄 서 있고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뭐 해야 되겠어? 곱해야겠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곱해. 끝. 이게 중학교 때 배운 거 아니야. 이걸 우린 좀 멋있게 고등학교 올라와서 뭐라고 쓰기 시작하냐면 7 팩토리얼이라고 쓰자라고 그냥 공식화 시킨 거야. 오늘 니네가 배울 거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 공식화 시키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유형화 시킬 거야. 이 문제는 어떻게 풀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고. 중학교 때는 좀 유형이 적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해가지고 풀 수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문제 유형들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자라고 나랑 약속을 할 거야. 알겠지? 이게 다야 이거. 자, 그럼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볼게. 자, 7명의 학생 중 3명을 뽑아 줄 세운다고 할게.
자, 충분히 니네가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잘 봐. 지금 내가 니네한테 이걸 안 가르쳐도 풀 수 있겠지. 그지, 준우야? 내가, 7명의 학생 중에 3명을 뽑아 줄 세운데, 준우야, 그지?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하냐면, 3명을 줄 세우는 거 아니야? 결과론적으로. 내가 이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러면, 준우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건이 몇 가지 사건이야? 7가지 사건이지. 왜? 7명의 학생이 있으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건은 분명히 7가지일 거야. 이해하는 거 맞지? 그리고 여기는 몇 가지? 6가지. 맞지? 여기는 몇 가지? 5가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니한테 물어볼게. 곱할까 더할까? 당연히 곱해야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지? 선생님 전 곱할래요. 왜? 동시에 일어났잖아요. 이 학생이 동시에 다 줄을 섰잖아요.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동시에 줄 섰으니까 765야. 이걸 우리는 좀 멋있게 이제부터 뭐라고 말하기 시작하냐면 7명의 학생 중에 3명을 뽑아 파킹시킨다. 줄 세운다. 이렇게 볼게. 원래는 퍼뮤테이션의 줄임말인데 그냥 우리는 그냥 7P3에 그냥 파킹시킨다라고 생각해. 알겠지? 원래는 7 퍼뮤테이션 3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지도 않고 솔직히 7P3이라고 읽어. 알겠지? 이 말을 765라는 말을 줄여서 나는 그냥 7P3이라고 쓸 거야. 이해했어? 뭐라고? 그냥 공식화 시킨다니까. 그냥 내가 이거를 이제 야 7명 학생 중에 3명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그럼 니네는 그냥 이제부터 7P3이요 이렇게 말하면 돼. 7P3이요 그냥 간단하게 7명 뽑아서 7명 학생 중에 7명 줄 세우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7팩이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된다. 7팩이냐 7P3이냐 그냥 니네가 그냥 공식을 보는 대로 그냥 읽고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냥 공식화 시키는 것 뿐이야. 이해했니?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어려운 내용 전혀 없지 지금. 이게 바로 순열이야. 그래서 그걸 그냥 공식화 시킨 것 뿐이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몇 가지를 잠깐 보면,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니네가, 이제 니네한테 만약에, 8P, 4를 구하래, 얘들아, 8P4. 8P 그냥. 8P3을 구하래, 얘들아, 8P3. 그럼 니네는 8P3을 그냥 무작정 외우지 말고, 이해하고 외웠으면 좋겠어. 8P3 무슨 의미야? 8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 세운다, 이런 의미잖아. 이렇게 받아들이자. 이제부터 우리는 8P3이 뭐다 이렇게 하지 말고 8P3이라고 8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 세운다. 그럼 머릿속에 떠오르잖아. 공식이 뭐겠어 얘들아? 8, 7, 6이다라는 게 그냥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 NPR이라고 많이 쓰는 데다 이 NPR에서 N과 R 중에는 누가 더 커야 되겠습니까 얘들아? 당연히 N이 더 커야 되지 않겠니? 야 내가 8명의 학생 중에 9명을 뽑아서 줄 세울 수 있냐? 귀신 새끼야? 아니잖아. 8명의 학생 중에 9명을 뽑아서 어떻게 줄 세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NPR은 항상 N과 R 중에 N이 더 크겠구나 이렇게. 그럼 또 여기서 우리가 한번 해보면 8P8은 뭐겠니라고 물어보면 8명의 학생 중에 8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거니까 결국은 그냥 뭐가 되겠어? 8팩 아니겠습니까?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단 요 정도.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공식화 시키는 거는 잘 봐. 어떻게 한번 해볼 거냐면 요 8P3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 8P3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위에를 그냥 이거를 쓴다라면 만약 여기를 8팩이라고 한번 써볼래? 그럼 여기서 지금 8팩이라고 쓰고 나면 5팩이 없어지지 않았냐? 그래서 밑에서 5팩을 나눠준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NPR을 공식화 시키면 이렇게 많이 합니다. N-R팩분의 N팩이다라고 니네가 공식화 시켜서 외우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거를 이렇게 푸는 사람은 있으면 안 돼. 이거는 공부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이야. 이렇게 푸는 게 정상이야. 8명 중에 3명 뽑아서 줄 세운다고 했는데 무슨 5팩분의 8팩으로 해가지고 뭘 약분시키고 자빠져 있어. 그냥 8명 중에 3명 줄 세우는 거니까 8, 7, 6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나는 P를 잘 쓰지 않아. P는 그렇게 좋지 않아. 뭐 이렇게 막 뭔가 별거 없어. 그래서 P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얘들아 1팩토리알은 뭘까? 당연히 1이겠지? 1부터 1까지의 곱이니까. 근데 수학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거를 우리는 정의 내리는 거 알고 있지? 0팩. 0명을 줄 세워라 이런 말이잖아. 그지?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한 가지로 봅니다. 알겠어?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은 사건 한 가지로 볼 거야. 그래서 외울 겁니다. 이제. 0팩은 그냥 1이다라고 그냥 정의 내릴 거야.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암기해. 그래서 결국 우리는 0팩은 1이다라는 것까지만 니네가 알아놓으면 될 것 같아. 요렇게 하면 이제 순열에 대해서 뭔지는 내가 설명을 했고 그럼 순열의 대표적인 문제들 이제 내가 유형화 시켜줄게. 자, 순열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애들을 내가 이제 좀 유형화 시켜줄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순열 문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이웃하도록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웃하도록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A, B, C, D, E가 있는데 말하는 거야 나한테. 쌤, 저 줄 설 건데요. 어차피 순열이라는 건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줄 세우는 걸 보면 돼. 나 이 5명을 나열할 건데 갑자기 A, B, C 얘네 셋이서 되게 친한가 봐. 쌤, 저희 서로 이웃하게 앉혀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야. 쌤, 저희 셋은 떨어질 수 없어요. 저희 셋은 꼭 붙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짜증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 알겠어. 얘 드럼통에 들어가 있어. 드럼통에 넣어버려. 그냥 이 3명을 그냥 드럼통에 넣어버려. 그냥 이 3명을 그냥 묶어버려. 그냥. 어차피 얘네 셋은 항상 같이 다닌다며. 그래서 그냥 드럼통에 넣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가 줄 세우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드럼통 한 개에 인간 2명 아니냐? 얘들아, 드럼통 한 개랑 인간 2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 몇 가지겠어, 얘들아? 3팩이겠지 뭘. 드럼통 하나랑 인간 2명 줄 세우는 거. 근데 내가 A, B, C가 이웃하도록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네 3명이서 자리 바뀌는 건 상관없잖아. 얘네 3명이서 지들끼리 막 자리 바뀌는 건 상관없지 않겠어? 그럼 얘네 3명이서 자리 바뀌는 건 몇 가지야? 3팩. 그래서 뒤에다 뭐만 곱하면 되더라? 3팩 끝. 이거에 다야. 그러니까 이웃하도록이라고 하잖아.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드럼통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웃한다고 하면 그 이웃하는 애를 그냥 드럼통에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굴려. 드럼통 하나랑 인간 2명을 가지고 줄 세우고 그 이후에 드럼통 안에서 지들끼리 굴러 먹을 수 있는 3가지를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3팩. 이해했습니까? 두 번째, 이웃하지 않도록. 자, 이웃하지 않도록을 풀으라고 했을 때 니네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경우가 뭐냐면 이웃하지 않도록이라고 하니까 니네가 여사건을 되게 많이 생각해. 이웃하도록의 반대말이 이웃하지 않도록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되게 단순하게 얘들아 A, B, C가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니네가 무슨 착각을 되게 많이 하냐면 5팩을 구한 다음에 쌤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팩이잖아요. 거기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가 3팩 곱하기 3팩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빼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틀렸습니다. 이렇게 풀면 안 돼. 왜 안 되냐? 왜 안 되는지부터 설명할게. 얘들아 지금 내가 그럼 니네한테 물어보면 내가 쌤 저 A, B, C가 꼭 이웃하라고 앉혀달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앉혔어. 내가 이렇게 앉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니네한테 말해. 야, A, B, C가 이웃했니? 라고 물어봤어. 이웃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이웃한 건 아니잖아. 왜? A, B, C를 이웃해서 앉혀달라고 했는데 지금 A, B, C가 이웃한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거꾸로 쌤 저희 그 A, B, C끼리 싸웠어요. 저희끼리 이웃해서 앉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앉혔어. 그럼 이것도 이웃 안 한 거야? 아니지. 이거는 지금 이 A, B, C가 이웃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야. 얘들아 우리가 반대말이라는 거는 여사건을 풀려면 이 사건이 아닌 모든 사건들이 나와야 여사건으로 풀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웃하지 않도록은 절대 여사건으로 풀면 안 됩니다. 만약 근데 별로 추천하진 않는데 만약 2명이잖아? 그럼 여사건으로 풀어도 관계는 없어. 2명이면. 왜? 그거는 A, B가 이웃한 거랑 이웃하지 않은 게 명확하기 때문에. A, B 2명은 이웃한 거랑 이웃하지 않은 거랑 딱 반대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가능해. 하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절대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푸냐? 얘는 이제부터 또 가르칠게. 이제부터 나는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칸막이라고 부를 겁니다. 칸막이 문제라고 나는 이제부터 니네한테 부를 거야. 자, 칸막이 문제는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내가 이번에 A, B, C가 절대 이웃하지 않도록 앉혀달라고 했어. 쌤 저희 셋이 싸웠어요. 저희 셋이 절대 같이 앉으면 안 돼요. 저희 셋은 나눠주세요 라고 하잖아. 그럼 어쩔 수 없이 누가? 이 D랑 E가 칸막이 역할을 좀 해야 돼. 얘네 둘을 떨어뜨려 놓을 수 있게 얘네 둘이 칸막이 역할을 좀 해줘야 돼. 얘네들을 가지고 칸막이 역할을 좀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인간 3명과 칸막이 2개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먼저 칸막이를 먼저 세워. 칸막이 D1을 경우의 수로 세우는 게 몇 가지입니까? 얘들아? 2팩이겠지. 그래서 내가 칸막이 2칸을 먼저 세웠습니다. 칸막이 2칸 세웠어. 그 다음에 이제 ABC를 앉혀야지. 그럼 ABC를 어디 앉히면 되냐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어차피 3자리밖에 안 남겠네. 딱 요 3자리에 앉히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물어보는 거야 이제 너 A한테. 너 어디 들어갈래? 그럼 A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3가지겠지?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겠지? B는 어디야? 2가지겠지? A가 들어갔는데 B가 여기 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 왜? 이웃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3팩이 돼버리지 않겠냐는 거. 여기만 들어가면 되는 거. 내 말 이해했니? 만약 A, B, C, D, E, F까지 있다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칸막이 다시 세워볼까? 얘들아 칸막이 몇 팩입니까? 얘들아 일단 3팩이겠지. D, F를 먼저 줄 세워. D, E, F 줄 세워. 그럼 이제 A, B, C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해줘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네 자리 아닙니까? 그럼 이 네 자리 중에 뽑아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이걸 P를 써도 되지만 나는 별로 P를 추천하고 싶진 않아. 그냥 물어봐. A도 어디 들어갈래? 4, 3, 2, 5 이렇게. 이 네 자리 중에 세 자리를 뽑아서 나열한다라고 해서 4P, 3을 써도 상관은 없어. 근데 내가 P를 별로 안 쓴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 그래서 이렇게 풀어. 어차피 니네 4P, 3 풀려면 이렇게 빼서 풀 거 아니야. 니네가 4P, 3을 다 외우고 있진 않잖아. 뭐 4P, 3 뭐야? 5P 뭐야? 다 외우고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이렇게 나눠서 풀 거니까 나는 그냥 이걸 더 추천합니다.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했지? 어려운 거 없지? 자, 이거랑 거의 비슷한 문제가 그냥 2-1이라고 하겠습니다. 2-1 거의 똑같은 문제가 자 교대로라는 문제야. 자, 예를 들어서 남자 4명과 여자 3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남녀 교대로 줄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남녀 교대로. 교대로가 뭔지 알지? 남녀 이렇게. 근데 일단 교대로 세우려면 먼저 첫 번째로 이 인원수가 1명 이하로 차이가 나야 돼. 인원이 똑같거나 아니 1명 차이까지만 돼. 왜냐면 2명 차이는 절대 교대로가 안 되겠지. 니네 생각을 해봐. 남자 5명에 여자 3명 있는데 남녀 교대로 세울 수가 없지. 짝이 안 맞잖아. 남녀. 하나 더 많은 건 가능하잖아. 왜? 남녀 이러면 남자가 하나 더 많아도 되는 거잖아. 1명 차이까지는 가능해. 근데 이게 또 1명 차이냐 아니면 0명 차이나 조금씩은 다르긴 합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내가 니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 이거 역시 칸막이 문제입니다. 자, 이웃하지 않도록이랑 교대로 문제는 그냥 똑같은 문제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무슨 문제라고? 칸막이 문제야. 얘들아,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이 이런 유형. 얘들아, 이 정도만 니네가 이 유형만 할 수 있으면 웬만한 걸 다 접목시킬 수 있어서 그래.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하는 거니까 좀 잘 기억하고 외워두셔야 됩니다. 모르면 되게 어려워져. 남녀 교대로. 자, 남녀 교대로 하래. 그럼 뭐라고? 또 칸막이 문제. 그럼 남자가 칸막이가 되든 여자가 칸막이가 되든 상관없어. 아무나 칸막이 시켜. 그럼 남자 칸막이 해볼까? 아니라 남자 칸막이 가겠습니다. 몇 팩이야? 4팩이겠지. 남자 칸막이면 하나, 둘, 셋, 넷 남자를 가지고 칸막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교대로 앉혀야 된다고 했지. 그럼 무조건 남녀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둘, 셋 끝 아닙니까? 세 자리밖에 없겠지, 체리나, 그지? 그래서 뭐가 되겠어? 3팩. 거꾸로 선생님 전 여자를 칸막이로 세우고 싶은데요. 상관없어. 여자 칸막이 하나, 둘, 셋. 일단 3팩 맞습니까? 그 다음 여자를 앉힐 수 있는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곱하기 얼마, 4팩 어차피 똑같습니다. 이렇게 풀려 상관없어. 어쨌든 교대로라는 말 역시 이웃하도록에 이웃하지 않도록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남자 셋에 여자 셋으로 가보겠습니다. 요건 조금 다릅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 남자 셋, 여자 셋을 내가 하래. 그럼 뭐 할 거야? 일단 남자로 칸막이 세운다고 해볼게. 그건 니네 마음이라고 했어. 난 남자 먼저 갑니다. 남자 칸막이 가겠습니다. 남자 칸막이 몇 팩이 아니라 3팩이지. 그 다음 이제 여자를 교대로 세워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니네가 생각해줘야 되는 게 분류, 다시 말해서 합법칙이 처음으로 튀어나옵니다.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 내가 남녀 교대로 앉히라고 했거든. 그지 체리나? 남녀 교대로 앉히라고 했거든. 근데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 쌤, 여자를 이렇게 앉힐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는 여자를 이렇게 앉힐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냐고 내가 말하는 거야. 이게 바로 두 가지의 사건 아니야. 완전 다른 사건이잖아. 이러면서 이럴 수 없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인 거 맞잖아. 이거 말고 또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빠짐없이 다 지켰잖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이 사건과 이 사건을 더해주면 돼. 이게 바로 합법칙이야. 그러니까 합법칙은 이럴 때 쓰는 거야. 그럼 위에 거부터 몇 가지? 당연히 3팩 곱하기 내가 자리를 정해놓은 거니까 어차피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끝이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도 3팩이고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3팩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우랑 이 경우랑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풀어주는 걸 우린 바로 교대로 칸막이 문제. 그래서 인원이 똑같을 때랑 인원이 다를 때는 풀이 방식이
좀 다릅니다. 알겠지? 좀 기억 좀 해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유형. 자, 잘 봐. 양 끝에 또는 이 문제랑 이 문제도 똑같은 문제야. 양 끝에 또는 누구누구 사이에. 자, 어차피 똑같은 문제야. 어떤 문제지 내가 만들어주면 가족 사진을 찍는데 양 끝에 엄마 아빠가 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나 또는 가족 사진을 찍는데 엄마 아빠 사이에 아들은 꼭 들어가야 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양 끝이나 뭐뭐 사이에라는 말은 똑같은 문제 풀이로 그런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부터 우리는 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박스를 짠다라고 해서 박스 문제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똑같은 풀이 방법이기 때문에 잘만 기억해 놓으면 어차피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여기에 집중하시고 자, 오늘 할비랑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엄마랑 아빠랑 아빠, 엄마, 나, 형, 많이 만들자. 누나, 동생 이런 대가족이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자, 8명의 대가족이 있습니다. 자, 8명의 대가족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양 끝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세래. 가족사진을 일렬로 나열해서 찍을 건데 양 끝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어가고 싶대. 그럼 뭐 하면 되냐면 얘들아, 박스를 짜. 일단 8명이 들어갈 박스를 짜란 말이야. 이렇게 9자리인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박스를 짜. 그 다음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양 끝에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들어간다며.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양 끝에. 그지 준우야? 히터를 끄면 춥고, 그지? 히터를 키면 졸고. 자, 봐봐. 양 끝에 할비가 쓴대. 그럼 할머니한테 물어보는 거지. 할아버지한테 물어봐. 할아버지 어디 들어갈래요? 몇 가지야? 2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 솔직히 2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 팩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할아버지가 쓸 수 있는 건 할머니가 쓸 수 있는 2가지겠지. 그치? 그리고 나머지 뭐 하면 돼? 끝! 6명 그냥 나열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해했지? 자, 그럼 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이번엔 내가 이래. 엄마 아빠 사이에 동생, 나랑 형이 꼭 들어가야 된대. 자, 가족 사진을 찍는 데잖아. 엄마 아빠 사이에 나랑 형이 꼭 들어가야 돼. 엄마 아빠 사이에서 나랑 형은 같이 사진을 찍어야 되나 봐. 그럼 그걸 하라고 하면 또 그걸 박스를 짜. 이번에 박스 몇 개짜리 짜면 돼? 4개짜리 짜면 돼. 어차피 엄마 아빠 사이에 나랑 동생이 들어갈 박스만 짜주면 돼. 박스 4개 짭니다. 자, 엄마 아빠 사이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엄마 아빠는 여기 앉아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엄마 아빠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또 몇 가지겠어요 얘들아? 2팩. 그리고 나랑 형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또 몇 가지? 2팩. 그럼 박스는 짰잖아. 그럼 박스에 없는 나머지 인간들이 몇 명 있습니까 얘들아? 4명 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박스 1개랑 인간 4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 몇 가지겠어요 얘들아? 5팩.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이해한 거 맞니? 박스 하나 짜고 이렇게 박스 먼저 짜고 박스 안에 인간들 다 채우고 박스 하나랑 인간 4명을 줄 세우는 거 5팩. 이렇게 풀어주면 끝난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여기까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 같아. 자, 요 정도까지만 해도 순열은 웬만큼 해결이 돼. 그리고 실제로 순열은 그렇게 많이 뭐 적어도라는 사건도 있는데, 적어도라는 사건 뭐 전체 경우에서 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내가 굳이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도 웬만큼 우리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 없을 겁니다. 드럼통 기억해놓고, 칸막이 기억해놓고, 박스 문제 기억해놓고, 이걸 가지고 뭔가의 문제를 접근해야 되고, 꼭 이런 유형이 아니면 니네가 어느 정도 생각해서 문제를 접근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순열은 실제로 나는 P를 거의 쓸 일은 없을 거야. P를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바로 설명이 들어갈 거고, 그래서 뭐 P 안 쓰는 게 멋있는 거야. 뭐 P 꼭 써야 될 필요 없습니다. P 써야 될 필요 없어. 그냥 432라고 쓰고 뭐 543이라고 쓰고 5 곱하기 4라고 쓰고 넘어가도록 할게. 자, 그럼 이제 조합으로 들어갈게. 자, 이제 조합이 더 중요해. 두 번째, 조합. 자, 조합이라는 건 뭐냐면 얘들아,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야. N명 중에 그냥 R명을 뽑는다. 이게 조합이다. 얘들아, 순열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순열은 뭐였냐면 N명 중에 R명을 뽑아 나열한다야. 그치? 내가 이때까지 가르친 게 순열은 N명 중에 R명 뽑아 나열하는 걸 우리는 파킹시킨다. 기억나지? 이게 순열이었어. 그치? 조합은 뭐라고 얘들아? N명 중에 R명을 뽑는데, 자, N명 중에 R명을 뽑는 게 조합,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게 순열. 야, 니네가 봐도 신기한 게 이게 더 간단하잖아. 얘는 N명 중에 R명 뽑기만 하는 거고, 얘는 N명 중에 R명을 뽑아갖고 나열까지 하는 거잖아. 근데 인간의 두뇌로 얘는 풀 수 있는데 얘는 못 푼다. 니네 지금 이거 풀 수 있잖아. 인간의 두뇌로. 니네 이때까지 풀었잖아. 내가 얘들아 7명 중에 4명 뽑아서 줄 세워라 그러니까 니네가 다 풀었잖아. 뭐라고 풀었어? 7, 6, 5, 4라고 니네가 이때까지 풀었잖아. 근데 신기하게 내가 야 N명 중에 R명을 뽑아 이러잖아. 그럼 니네가 인간의 두뇌로 못 뽑아내. 신기하게 못 푼다. 얘들아 N명 중에 있는데 7명 중에 4명을 뽑기만 하래. 근데 이거는 뭔가 인간의 두뇌, 다시 말해서 왜 인간의 두뇌로 안 되냐면 합법칙과 곱법칙을 이용해서 풀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니네가 할 수 있는 것은 꼴랑 합법칙과 곱법칙밖에 없는데 갑자기 조합에서는 합법칙과 곱법칙이 아닌 애가 나와서 그래.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선생님, 그럼 얘는 어떻게 풉니까? 자, 잘 들어. 우리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나열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N명 중에 R명을 뽑는 걸 우리 난 조합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쓰는 방법은 그냥 이제부터 NCR이라고 쓰겠습니다. 알겠지?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직 모르는 거야. 니는 지금 NCR이 뭔지 모르는 거야. 그냥 N명 중에 R명을 뽑는다가 그냥 NCR이야. N 컴비네이션 R이라고 하는데 그냥 보통 NCR이라고 읽습니다. 알겠지? N 컴비네이션 R. 자, 그런데 이제 잘 봐봐. 내가 N명 중에 R명을 뽑을 거야. 근데 솔직히 니네가 N명 중에 R명을 뽑는 걸 안타깝게 못 푼다니까? 근데 니네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건 또 풀 수 있어. 개신기해. 그러니까 니네가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NPR이잖아. 그치? NPR은 풀 수 있다고. 이건 풀 수 있는데 이건 니네한테 지금 계산하라고 하면 다 계산하는데 이건 계산하라고 하면 못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잘 들어봐. 이렇게 할 거야. 니네 생각을 했을 때 얘를 다시 쪼개는 거야. 우리 다시 초등학교 때에서 우리가 중학교 올라와서 어떻게 됐다고 했지? 업그레이드 됐잖아. 뭐가 업그레이드 됐어? 니네가 사건을 나눠서 푸는 거를 업그레이드 했다고. 니네가 사건을 나눠서 푸는 걸 업그레이드 했다고. 그래서 나는 이 뽑아서 나열한다라는 것도 한 사건 아니야 지금? 야, 내가 N명 중에 R명을 뽑아 나열한다는 게 어쨌든 한 사건이잖아. 그래서 난 어떻게 할 거냐면 N명 중에 R명을 먼저 뽑아. 그리고 나열할 거야를 이제 바꿔볼게.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봐봐. NPR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N명 중에 R명을 뽑아 그랬잖아. N명 중에 R명을 뽑아가 뭐라고 얘들아? NCR. 왠지 모르는데 그냥 NCR이야. 그냥 NCR이라고 하자고. N명 중에 R명 뽑아가 NCR이잖아. 그치?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나열해야지. 몇 명을 나열하고 있는 거야? R명을 나열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니네가 N명 중에 R명을 뽑았잖아. 그럼 뽑은 애들만 나열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R 팩토리얼 아니겠습니까? 내 말 이해했니? 자, 이제부터 우리는 NPR을 다르게 표현한 거야. NPR을 NCR 곱하기 R팩이라고 써도 되잖아.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그 R명을 나열한다라는 게 결국은 NPR의 의미 아니었냐고 내가 말하는 것. 이해했니?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선생님, 그럼 NCR은 뭔데요? NCR은 NPR에다가 R팩분의 1을 나누는 거랑 똑같지 않겠어? NCR 구하라고 R팩을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NCR 구하는 공식이 NPR 곱하기 R팩분의 1이야. 이해했니? 내가 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두뇌로 신기하게 N명 중에 R명을 뽑는 걸 우리가 풀 수 없어. 안타깝게도. 그래서 순열이라는 애를 데리고 와서 우리가 순열은 풀 수 있어서 순열을 데리고 와서 NCR의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내가 아까 전에 NPR의 공식이 뭐라고 했냐면 뭐 잘 쓰진 않겠지만 N-R 팩토리얼 분의 N팩이라고 내가 니네한테 설명을 했을 겁니다. 거기에 R팩분의 1을 곱하는 게 바로 이거겠지.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결과론적으로 뭐냐? NCR이다 라고 여기에 책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NCR의 공식이 저거야.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가는 거야. 우리 처음에는 이렇게 가는 거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바로 갈 건데, 자, 5C2다라는 말을 한번 해보면 이 말이야. 5명 중에 2명을 뽑기만 하래. 근데 안타깝게 니네는 5명 중에 2명을 뽑을 수 없어. 니네는 되게 신기하게. 근데 우리는 뭐는 할 수 있냐면 5명에 있잖아. 중에 2명을 뽑아서 나열할 수는 있다. 그럼 이건 나열한다라는 말이 더 들어가 있는 거잖아. 나열 안 할 건데 나열까지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뭐 해주면 되더라? 200분의 1로 나눠주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OC라는 거에서 OP가 뭔지는 알잖아. OP가 우리가 이때까지 앞에서 5사다라는 거에 대해서 니네가 공부했잖아. 5명 중에 2명을 뽑아 파킹시킨다. 나열한다. 그걸 뭘로 나눠주는 거야? 2 곱하기 1로 나눠주는 거. 그래서 OC라는 말의 계산은 2 곱하기 1분의 5 곱하기 4가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그래서 내가 P를 왜 안 쓸 거냐면 이제부터는 난 이렇게 풀 거야. 이제부터 우리 만약에 7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한다라고 하잖아? 그럼 얘들아, 우리는 왜 니네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왔냐면 액션을 나눈다라고 했어. 액션을 나누는 게 중요해. 얼마나 잘게 쪼개서 푸는 게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N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하라 이러잖아? 그럼 우리 이렇게 할 거야. 7C3 곱하기 300 이렇게 풀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무슨 말인지 했어? 이게 7P3이라는 의미는 알겠지만 실제로 이 7P3을 잘 안 쓸 거야. 왜? 어차피 확률과 통계감 안 써.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어차피 계속 안 쓰기 때문에 지금 미리부터 그냥 7명 중에 3명을 뽑아, 액션 나눠, 풀어, 나열해라, 300 그렇게 풀자고. 그럼 우리 P 이제 쓸 필요 없어진 거 맞지? 이제부터 P 안 쓸 거야. 내 말 이해했지? 그래서 P를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문제를 웬만하면 N명 중에 R명 뽑아 나열한다고 해도 얘가 NCR이구나, 그리고 얘가 뭐라고? RPEC이구나 이렇게 풀자고. 그리고 NCR을 계산하는 방법은 몇 번만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OC라는 거는 2 곱하기 1, 그 다음에 5 곱하기 4. 그러니까 요렇게 생각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 요거만 니네가 솔직히 이거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얘들아 틀릴 일이 거의 없긴 한데, 공식도 외울 사람은 외우십시오. 근데 별로 뭐 공식을 굳이 막 이렇게 외우지는 않더라. 안 외워도 돼. 안 외워도 되는데 어쨌든 요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내가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이 OC를 계산하래. OC를 계산하는 방법 이거지. 2 곱하기 1 곱하기 이제 5 곱하기 4잖아. 5명 중에 2명을 뽑으라고 했으니까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나열한 후에 나열한 거는 우리가 날려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해달라고. 근데 이런 거야 이번엔. 자, OC는 내가 오늘 여기 15명의 학생 중에 내 15명의 학생 중에 선생님이랑 오늘 뭐 밥을 먹으러 갈 사람 뽑았다 치자. 내가 밥을 먹으러 나랑 오늘 밥 먹을 사람 내가 오늘 3명만 뽑아가지고 나랑 같이 밥 먹자라고 했어. 그러면 내가 뭐가 되겠어? 15C3이다라고 써도 상관없겠지. 그지? 근데 내가 이 경우의 수나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서 3명을 뽑기가 좀 애매한 거야. 그래서 야, 너 나랑 밥 먹자 이렇게 말하기 싫으니까 그냥 야, 너 집에 가고 너 집에 가고 너 집에 가고 너 집에 가고 해서 12명을 집에 보내버려. 그럼 12명을 집에 보내는 건 내가 집에 보내 12명을 뽑는 경우는 15C 10이 아니겠니? 내가 밥 먹으러 갈 사람 뽑는 3가지의 경우의 수랑 내가 집에 보낼 12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어쨌든 똑같은 사건인 거 맞지? 결국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의 경우의 수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15C3과 15C12는 같아. 근데 15C3과 15C12가 같은데 15C3을 계산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3, 2, 1을 15, 14, 13을 계산하면 되는 거고, 니네한테 만약 15C 12를 계산하라고 하면 15명 중에 12명을 나열한 다음에 12명을 줄 세우는 걸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12 팩토리얼 분의 15, 14, 13 이런 12, 3, 2 이렇게 4 이렇게까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15P 12라는 거는 그 3가지만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말하는 거. 그러니까 누가 더 계산하기가 편하냐? 위에 게 계산하기가 더 편하지. 그래서 이제부터 니네는 예를 들어서 10C8을 계산하라고 하면 이제부터 우리는 10명 중에 8명을 뽑아서 밥 먹는 경우의 수랑 10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밥 먹는 경우의 수는 같겠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10C2로 바꿔서 계산하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NCR은 NC의 n-r과 같다라는 걸 니네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게 아마 이 옆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내가 니네한테 다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NC형, 얘들아 n명 중에 0명을 뽑는다는 건 당연히 한 가지의 경우일 수, 아니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을 한 가지 사건. n명 중에 n명을 뽑는다. 당연히 NC0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또는 n명 중에 내가 여기 15명 있는데 15명이 다 같이 밥 먹을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있어? 한 가지겠지. 그 한 가지일 거 아니야. 그치? 15, 10. 그 다음 15C1은 결국 N이겠지. 왜냐면 15명 중에 한 명 뽑아내는 경우의 수는 15가지겠지. 예. 자, NCR은 왜 NC, N-R가 같은지 내가 분명히 설명해줬고, 그 다음에 요 5번은 뭐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써보면 돼. 공식 써보면 이게 딱 나올 거야, 알겠지? 이거는 그냥 니네가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내가 많이 써먹을 건 아니라서 굳이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 자, 이제 끝났어. 야, 집중 좀 하시고, 지금 내용이 많은데, 졸고 있으면 안 돼, 지금. 자, 마지막. 이제 조합의 유형. 딱 설명하고 끝낼게. 조합의 유형. 지금 생각보다 여기 좀 잘 못해. 그리고 이게 개념을 다 알아도 안타깝게 또 못 푸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올 거야.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이게 막 진짜 내신에서 여기서 점수를 생각보다 많이 까요. 내가 봤을 때 여기 있는 학생들이 니네가 솔직히 말해서 1등급을 못 맞을 확률은 거의 없어. 제로야, 내가 봤을 때. 다 1등급 맞을 건 내가 확신하거든. 근데 만약에 못 맞는다라고 하자. 그러면 그게 이 녹이 부분에서 순열과 조합과 이 바로 다음 단원의 행렬 때문에 점수를 조금 깎이는 경우가 있어. 제일 이게 애매한 부분이야.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들의 이게 갭이 별로 없는 단원이기도 하고, 특히 잘하는 학생들이 꽤 어려워하는 단원입니다. 이 바로 다음 단원이 행렬이거든. 행렬도 마찬가지야. 새로 내려온 단원이다 보니까 니네들한테 선행도 많이 안 돼 있고 되게 낯선 단원이야. 그래서 이 순열과 조합의 행렬이 같은 시험범위 안타깝게 2차 고사에서. 그러니까 좀 완벽하게 공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오히려 다시 3차 고사로 넘어가면 니네가 그 2학기 내용을 또 틀릴 일은 별로 없어. 오히려 2학기 내용 다시 잘해줘, 니네가. 근데 여기 단원, 뭐 집합과 명제를 좀 어려워하긴 하도 그 집합과 명제는 어차피 앞쪽 내용들이 다 연계된 부분이라서 니네가 어느 정도 잘할 텐데 진짜 중요한 단원이야. 꼭. 자, 조합에서도 일단 잘 나오는 문제 몇 가지만 설명하고 딱 종료할 테니까 집중해봐. 자, 일단 첫 번째로 인사청탁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인사청탁 문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 두 가지를 보통 한꺼번에 같이 써놓는데 이 두 가지를 여기서 공식화 시켜놨을 거야. 이렇게 모든 문제집에 이 내용을, 이거 둘 다 인사청탁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를 한 번에 공식화 시키는데 절대 외우지 마. 절대 외우는 내용 아닙니다. 니네가 외우는 순간 이 문제 무조건 틀립니다. 자, 인사청탁 문제가 뭐냐? 이런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그래, 여기 15명의 학생이 있어. 15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번에 어디 대학에 수학과를 뽑는데 4명의 학생을 뽑게 됐나 봐. 근데 내가 이 교수님이랑 엄청 친한 거야. 교수님이 니네가 이 4명이 이 15명 여기에 원서를 다 썼어. 근데 4명을 뽑는 상황이야. 4명을. 근데 이제 교수님이랑 나랑 엄청 친해. 그래서 내가 교수님한테 말했어. 이 15명 중에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진짜 어마어마하다. 진짜 뽑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내가 인사청탁을 해. 선생님 진짜 얘네 둘은 진짜 믿고 보는 학생이다. 진짜 얘네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막 강력 추천을 해. 그 교수님이 나랑 너무 친해서 그 교수님이 알겠어. 얘네 둘을 뽑을게 라고 했어. 그럼 실제로 잘 봐. 내가 예를 들어서 원래 어느 대학에서 4명의 학생을 뽑는데 15명의 지원자가 생겼어.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몇 가지겠어, 얘들아? 15, 4겠지. 왜? 15명 중에 4명 뽑아서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잖아. 나부터 뽑혔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순서 고려할 필요 없잖아. 그냥 15명 중에 그냥 너 뽑았어. 끝. 이거잖아. 근데 내가 교수님한테 엄청난 부탁을 한 거야. 교수님 오케이. 얘네 두 명 내가 뽑을게 라고 했어.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특정한 누군가가 벌써 우리 모르게 뽑혀 있는 거지.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물어보잖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아? 몇 가지겠어 일단? 두 자리밖에 안 남았지. 그리고 여기에 두 자리에 몇 명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13명이겠지. 왜 13명인지 알지? 벌써 2명 뽑혔잖아. 얘네들은 여기 더 이상 싸움에 끼릴 자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13, C, 2, 끝 이렇게. 무슨 말인지 했니? 자, 그런데 내가 이번에는 교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지. 교수님한테 선생님 제가 이 C라는 애를 아는데 이 새끼 개쓰레기다. 이 새끼 절대 뽑지 마라. 진짜 엉망이다. 절대 뽑으면 안 된다고 내가 또 인사청탁을 해. 진짜 선생님 이 사람은 진짜 보는 거랑 다르게 막 되게 별로다. 제발 뽑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니까 교수가 알겠대. 안 뽑겠대.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겠니? 그렇지. 후보가 하나 줄어들었지. 왜? 얘 제끼면 되는 거야. 근데 뽑히는 경우의 수는 그대로 몇 가지인 거야 얘들아? 4가지겠지. 이해했지? 자리는 그대로 있잖아. 변함없잖아. 그래서 그걸 막 특정한 누구를 뽑고 막 특정한 누구를 안 뽑고를 막 어떨 땐 빼고 어떨 땐 양쪽에서 빼고 어떨 땐 앞에서만 빼고 막 이러는데 이걸 니네가 외우는 순간 틀리는 거야. 그냥 이거만 이해하면 돼. 되게 간단한 내용이야.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이래볼게. 내가 교수님한테 교수님 진짜 한꺼번에 좀 어려운 부탁이겠지만 얘네들은 제발 뽑아주시고요. 얘는 제발 뽑지 말아주세요 라고 내가 또 부탁을 했어. 알겠대. 얘네 둘은 뽑을 거고 얘는 절대 안 뽑겠대. 몇 가지겠니 얘들아? 12. C로 시작하겠지. 왜? 어차피 얘네들은 들어가 있는 애고 얘는 어차피 안 뽑을 애야.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C에 몇 자리가 남아있는 거야? 2자리를 가지고 싸움이 붙지 않겠냐고. 어떻게 응용되든지 니네가 다 풀 수 있어야 돼. 이해니 준우야? 어떻게 응용이 되든지 간에 니네가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니? 이거를 뭔가 공식화 시켜서 외우려고 하지 마. 되게 단순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뭐부터 해볼까? 도형 문제부터 해볼까? 도형. 자, 도형 문제는 또 뭐냐? 이런 거야. 어떤가? 이것도 뭐 니네가 중학교 때도 많이 해봤던 내용인데. 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점 5개가 있답니다. 한 직선 위에 있지. 이걸 가지고 니네가 삼각형을 만들고 싶대. 또는 직선을 만들고 싶대. 또는 뭐 선분을 만들고 싶대. 또는 뭐 반직선을 만들고 싶대. 니네가 만들 수 있는 건 너무너무 많아. 그러면 내가 니네한테 야, 이걸 가지고 내가 니네한테 선분을, 직선을 먼저 만들고 싶어 해볼까? 직선? 그럼 얘들아, 직선을 만들려면 우리가 직선 땡땡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니네가 직선 땡땡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점이 5개 있으니까 직선 땡땡이라고 했을 때 이 땡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 여기 몇 가지겠어 얘들아? 4가지겠지. 근데 잘 봐, 여기서도 얘들아, 직선 AB랑 직선 BA는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지. 같은 말이야. 직선 AB랑 직선 BA는 같은 말이야, 얘들아. 알고 있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2개를 뽑기만 하면 끝나. 우리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어요?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자리 바뀔 수 있어요. 막 대표 뽑기에서 니네 얘네들이 자리 바뀌어도 돼요. 그래서 막 2 곱하기 1로 막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좀 멋있게 이제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점 5개 중에 2개만 뽑으면 되겠구나. 끝. 뭐야? 5C2라고 쓸 거라는 거. 내 말 이해했지? 자, 내가 만약에 반직선 AB를 구하려고 한대. 그럼 얘들아, 반직선 AB랑 반직선 BA가 같아달라? 다르지. 이번엔 순서를 고려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그냥 5 곱하기 4 안 써도 돼. 그리고 만약에 쓴다면 P를 쓰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 선생님, 일단 5개 중에 2개 뽑은 다음에요, 얘네 둘이 순서를 고려해야죠. 2팩. AB를 뽑았어요. 그 AB를 나열할게요. 이렇게. 5명 중에 2명 뽑았어요. 그 다음에 나열할게요. 이렇게 가도 된다고. 자, 삼각형을 만들으래. 얘가 삼각형, 당연히 삼각형 땡땡땡이잖아. 몇 개 뽑으면 돼? 3개 뽑으면 되지. 삼각형 ABC나 BAC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5개 중에 3개를 뽑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풀어주면 끝난다는 문제. 이걸 가지고 좀 더 응용시킨다라면, 자, 이렇게 점이 있대. 이번엔
자, 먼저 삼각형부터 가보자. 삼각형. 자,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지라고 했는데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1개 있습니다. 일단 점이 11개 알겠지? 자, 11개 있으니까 삼각형 땡땡땡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면 일단은 니네가 점이 11개니까 삼각형 만들 수 있는 거 몇 개겠습니까? 자, 11, C3 뽑기만 하면 되는 거 맞습니까? 이해했지? 그럼 여기서 아무 점 3개나 뽑아도 삼각형이 이루어지네요 라고 니네가 푼 거잖아 지금. 근데 아닐 수 있지. 안타깝게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이 6개의 점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는 절대 삼각형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6개를 가지고 뽑아내는 거는 빼줘야 한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어서 자 이번에는 직선 AB를 구하랍니다. 직선 AB. 자 직선 AB를 구해봐. 점 몇 개입니까? 11개 중에 2개. 직선 땡땡을 만들어내래라. 이번에는 니한테 직선 땡땡을 만들어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11C인 거 맞지? 그러지만 또 이 6개 가지고 직선을 만들어내는 건 다 동일한 내용이잖아. 그래서 뭘 빼줘야 되겠어 얘들아? 6C2를 빼줘야 되겠지. 맞아? 끝났니? 아니지. 뭐야? 그렇지. 플러스 1. 왜 플러스 1 해줘야 돼? 한 개는 만들어집니다. 이거나 이걸로 한 개는 만들어줘. 니네가 뺀 거는 이 6개를 가지고 만들어낸 걸 모두 다 빼버린 거야. 그래서 한 개는 만들어진다라는 것까지 니네가 생각을 해줘야 돼. 이해지? 자, 그 다음에 야, 니네가 졸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자꾸 까먹어버려. 할 말은 많은데 가르쳐주는 게 줄어들어. 적게 배우고 싶니? 자,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게 줄어든다고. 흥미를 잃어서. 자, 봐봐. 세 번째.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럼. 함수 문제인데, 솔직히 이 함수 문제는 니네가 공통수학 2를, 이 순열가조합 옛날에는 원래 한 수를 배우고 나서 순열가조합을 배웠거든? 그래가지고 이 함수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줄어든 추세긴 해. 그래도, 알아도, 니네가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문제들로 출제될 테니까. 연습 한 번만 해보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 자, 일단 얘가 이걸 가지고 어떤 함수 x와 어떤 함수 y가 있습니다. 이걸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어. 자, 당연히 우리는 모든 함수는 정의역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알고 있지? 얘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7가지. 얘도 몇 가지? 7가지. 얘도 몇 가지? 7가지. 얘도 몇 가지? 7가지. 그래서 답은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면 7의 4승입니다. 알겠지? 7, 9, 8, 7, 9, 8, 7, 9, 8, 맞지? 얘한테 가고 얘한테 다 가도 되잖아. 그치? 근데 이번엔 내가 좀 문제를 바꿔볼게. 자, 이번엔 함수가 아니라 1대1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어. 1대1 함수의 개수. 자, 1대1 함수가 몇 개 나올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가야지. 1이 갈 수 있는 경우에 몇 가지 아니라 7가지겠지. 하지만 2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로 줄어듭니까? 6가지로 줄어들겠지. 왜? 얘가 선택한 놈을 안타깝게 얘가 선택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7, 6, 5, 4. 이해했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 함수가 증가함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증가함수. 이제 여기서부터가 잘 봐. 증가함수가 뭔지 알지? 증가함수라는 건 얘들아 1이 1한테 가면 2는 2, 3, 4, 5, 6한테 7한테 가야 되고 2가 만약 4한테 가면 3은 5, 6, 7 중에 막 이렇게 골라서 가야 돼. 더 큰 놈한테 가야 되는 거야. 되게 어렵잖아. 어떻게 하면 되냐? 근데 어차피 증가함수라는 것도 이 7개 중에 얘들아 일단 먼저 4개를 뽑아봐. 이 7개 중에 증가함수를 구하래. 증가함수. 그러면 이 7개 중에 그냥 니네가 아무거나 이렇게 4개를 뽑았어. 그럼 솔직히 끝났다? 왜 끝났냐면 내가 이렇게 4개를 뽑기만 하잖아? 그럼 무조건 자동으로 1은 누구한테 가야 돼? 1. 그냥 한 가지인 거야. 2는 누구한테 가야 돼? 3. 한 가지인 거야. 원래 정확하게 쓰면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인 거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아니? 이거도 마찬가지였어 얘들아. 그럼 다시 1대1 함수도 다시 생각해 볼까 얘들아? 1대1 함수를 하라고 하면 어차피 누구 4개를 먼저 뽑아야 했겠지. 그리고 나서 그 놈들한테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아무한테나 가도 되니까 4팩이다 이렇게 가주면 되는 거야. 1, 2, 3, 4가 아무한테나 가도 되잖아. 이건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1111로 정해진 거야. 감소함수였어도 1111로 정해진 거겠지. 이해했습니까? 또는
이번에 문제 이거야. 3이 5한테 갔대. 그리고 증가함수래,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아, 이 4개 중에 먼저 2개를 뽑아갖고 가. 어차피 한 가지야. 안 써도 돼. 맞지 않아? 어차피 한 가지 아니겠어? 왜? 여기서 내가 2개 뽑았어. 이렇게. 무조건 1은 1, 2는 2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끝난 게 아니지. 왜? 누구도 보내야 돼? 4도 보내야지. 4가 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이씨1이지, 이씨1. 그리고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되잖아. 한 사건이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곱해야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이해한 거 맞지? 자, 마지막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마지막 분할과 분배로 끝낼게요. 나머지 내용들은 근데 이거 뭐 분할과 분배라고 쓰여있긴 한데 그딴 거 알 필요 없어. 이름 솔직히 알 필요는 없어. 그냥 나는 뭐라고 가르칠 거냐면 조나누기 문제라고 가르치겠습니다. 조합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2가지 문제를 고르라고 하면 인사청탁과 분할과 분배, 이 2가지 문제가 고등학교 1학년 내용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될 겁니다. 조나누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야. 자, 6명의 학생이 있다. 중요해. 잘 들어봐야 돼. 제일 어렵기도 하고. 6명의 학생을 내가 자, 먼저 쉬운 걸로 한번 해볼까? 3, 2, 1로 조를 나누려고 해. 3, 2, 1로. 3, 2, 1로. 세 묶음, 두 묶음, 한 묶음으로 나누려고 해. 그냥. 6명의 학생을 세 묶음, 두 묶음, 한 묶음으로 나누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되게 쉬워. 잘 봐. 이렇게 하면 돼. 내가 6명의 학생을 먼저 세 묶음에 들어갈 놈을 뽑아내면 되지 않을까? 세 묶음, 두 묶음, 한 묶음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6, C, 3 아니겠어? 처음에. 뽑아냈어. 그럼 이제 몇 명 남아있니 여기? 3명 남아있잖아. 그 중에 2명 들어갈 쪽에 뽑는 거야. 뭐가 되겠어? 3C2. 1명 남았지? 그 1명 남은 애 뽑으면 되는 거잖아.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 아니면 더해야 되니? 당연히 동시에 일어나야지. 끝. 이게 6명의 학생을 3, 2, 1 명으로 나눈 거야. 두 번째. 6명의 학생을 이번엔 7명의 학생을 3, 1로 나눠볼게. 준우야, 3, 3, 1로 나눌 거야. 처음에 몇 가지야? 이거 몇 가지야? 얘가 몇 가지니? 7C3이겠지, 그치? 7명의 학생 중에 3명을 뽑기만 하면 된다고. 그럼 이제 선생님 여기는 몇 명이겠어? 당연히 4C3이라고 할 거야, 그치? 그럼 마지막은 몇 가지야? 1C1. 그래서 곱하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조심할 점이 있냐면 잘 봐봐. 내가 처음에 7명의 학생 중에 여기 7명의 학생이 A, B, C, D, E, F, G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근데 내가 처음에 3명을 A, B, C를 뽑았고 두 번째 D, E, F를 뽑았을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처음부터 딱 3명을 뽑는데 처음부터 그냥 D, E, F를 먼저 뽑고 A, B, C를 뽑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면 니네가 생각을 해봐. 얘들아, 이 위에를 내가 나눈 조랑 이 밑에 조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상황 아니야? 내가 쌤 어떤 애들이 쌤 저 이렇게 조가 짜진 거야. 아 쌤 저 조 이렇게 짜기 싫어요 라고 왔어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럼 이렇게 해 라고 해요. 미친놈이라고 할 거 아니야 나한테. 그치? 야 니네가 쌤 저 이렇게 조가 짜졌는데 쌤 저 조 바꿔주세요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했는데 알겠어? 그럼 이렇게 바꿔? 그러면 뭔 소린가 싶잖아. 똑같은 말이잖아. 근데 여기에는 그게 다 포함돼 버린 거야. 이런 경우랑 이런 경우가 여기에는 다 들어간 거야. 왜? 처음에 3명 뽑고 그냥 두 번째 3명 뽑았는데 처음에 ABC가 들어간 것도 있고 처음에 DEF가 들어간 것도 여기 다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경우랑 이 경우가 2가지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자리 바뀌는 게 지금 2번 포함됐을 거라고. 그래서 뭐 해주면 돼? 200분의 1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 무슨 말인지 했지? 왜? ABC, DF, DF, ABC 이런 경우만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리 바뀌는 경우 그게 2팩이잖아. 그 200분의 1만 나눠주면 끝난다고. 내 말 이해하니?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젠 마지막 6명의 학생이야. 다시 둘,
둘로 나눠버린 거야.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뭐가 되겠어요? 6C2, 4C2, 2C2 끝이잖아. 그치? 근데 A, B, B, C, CD가 들어간 거랑 뭐 B, C, A, B, CD, D가 들어간 거랑 똑같은 경우일 거 아니야. 얘네 세 명이서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지금 여기에 다 포함됐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해줘야 돼? 이번에는 300분의 1로 나눠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 내 말 이해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만약 내가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야. 이게 좀 어려워. 이 내용을 지금 내가 이렇게 다 구분됐잖아.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와. 만약에 문제가 이제 6명을 세 조로 나누래. 나누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단 모든 조의 인원은 1명 이상이다. 이렇게 내가 니네한테 문제를 내. 야, 6명을 세 조로 나누래. 이때까지 했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하는데 잘 들어. 내가 6명을 세 조로 나누라고 했지. 그럼 나눌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 1, 1, 4로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6명을 그냥 3명으로 나누라고 했잖아. 3개의 조로 만들라고 했잖아. 몇 명씩 만들란 말이 없잖아. 오히려 몇 명씩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풀면 되는지 알겠어. 그지? 근데 이번에는 그냥 야 3명을 3개 조로 나누래. 그럼 니네가 1, 1, 4로 나눠질 수도 있는 거야. 또 뭐도 있겠습니까? 얘들아? 1, 2, 3으로 나눠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했지? 그럼 또 뭐도 있겠어? 얘들아? 1 없나 더 이상? 1은 없네. 2로 나눠질 수도 있겠네. 그지? 뭐 여기다 2, 1, 3 이렇게 쓰면 진짜 바보지. 이거 위에랑 똑같은 말이지. 그지? 2. 그 다음 또 있나? 없잖아. 이 경우도 구해주고 이 경우도 구해주고 이 경우도 구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곱해주면 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더해주면 돼. 미안. 얘는 뭐가 되겠어요? 6C1 곱하기 5C1 곱하기 4C4를 하는데 쌤 얘네들은 인원이 똑같으니까 얘네들이 자리 바뀔 수 있어요. 200분의 1. 6C1 곱하기 5C2 곱하기 3C3 곱하기 쌤 얘네들은 자리 바꿀 수 있는 게 없네요. 끝. 얘는 쌤 6C 곱하기 4C 곱하기 2C 곱하기 쌤 얘네 셋이 자리 바꿀 수 있어요. 300분의 1. 그리고 이거를 더해줘야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로 내가 하나만 만약에 6명을 3개 조로 나누는데 3개 조로 나누는 데가 아니라 6명을 사자조, 호랭이조, 곰조로 나눈다라고 내가 문제를 내잖아.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일단 한 번에 생각하지 말아줘. 똑같이 조 나누기 해. 알겠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만 해주면 되냐면 얘들아. 조 나눴지. 이렇게 나눴지. 너 무슨 조 할래? 물어보면 되잖아. 저 사자조요. 저 호랭이조요. 저 곰조요. 이러면 되는 거잖아. 맨 마지막에 뭐만 곱하면 돼? 300. 어차피 여기도 300 곱하고 여기도 300 곱하고 여기도 300 곱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 그냥 원래대로 풀고 300 곱해주고. 이해했습니까? 나누기 따로 곱하기 따로 최대한 나눠서 푸는 거야. 이걸 한꺼번에 생각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니네가. 이때 300으로. 만약에 여기 코끼리조도 있어. 그럼 300이 아니라 뭐 곱해주면 되겠어 얘들아? 4, 3, 2 곱해주면 되겠지 뭘. 얘네 조가 고를 수 있는 거 4개, 얘가 조는 3개. 이해했니? 무슨 말인지? 이런 식의 문제들. 이걸 좀 더 응용시키는 게 솔직히 토너먼트 문제야. 니네 이런 문제들 혹시 풀어본 적이 있나? 이런 거? 이런 문제들 있잖아. 이런 거. 나올 수 있는 경우에 있으면 좀 몇 가지니?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것도 조 나누기 문제야. 원래 쉽게 말하면. 잘 봐. 일단 첫 번째로는 먼저 셋, 넷으로 먼저 조를 나눠봐. 셋, 넷으로 먼저. 그러니까 니네가 생각을 하란 말이 이걸 뭔가 계속 한꺼번에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셋, 넷으로 나눠봐. 그러니까 7팀이 있다? 셋, 넷으로 나누는데 뭐 할 거야? 7C3, 4C4 끝났지? 나눴잖아. 그래서 일단 지금 니네 무슨 짓을 해놓은 거야? 쌤, 저 이렇게 셋, 넷은 나눠놨어요. 오케이. 그럼 자동적으로 이 세 팀이 여기로 들어가고 네 팀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 확실하잖아 지금. 여기까지 맞잖아? 그 다음 이제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세 팀 알아서 들어가면 여기서 억울한 애가 있지. 억울한 게 아니라 누구나 어디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 하니? 누구나 여기 자리에 들어가고 싶지 않겠니? 누구나?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려면 뽑아줘야 될 거 아니야. 니네 알아서 들어가면 싸우겠지. 야, 니네 알아서 들어가. 싸울 거라고. 한 가지가 아니라고. 뭐가 되겠습니까, 얘들아? 3명 중에 한 명 뽑으면 돼. 3시 1. 그냥 계속 3명 중에 한 명 뽑는다는 것도 그냥 3시 1로 가.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 조합처럼. 어차피 니네가 수학을, 이 순혈 조합을 잘하는 사람은 계속 조합을 쓸 겁니다. 진짜 순혈을 쓰고 있으면 진짜 못하는 사람이야. 내가 말하는데. 조합을 쓰는 게 좋은 거야. 조합 써. 그럼 이제 나머지 2명 남았지. 나머지 2명은 얘네들이 싸우겠냐? 서로, 쌤, 전 서로 여기 들어갈래요, 여기 들어갈래요. 싸우고 있겠어? 내가 만약에 쌤 조 바꿔주세요 했는데 A, B를 해놓고 알았어. B, A 해. 그러면 뭔 소리 할 거 아니야. 안 바뀔 거 아니야. 끝. 이게 다야. 그럼 이제 이 4명은 조를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조를. 나눠줘야지. 왜냐면 여기도 누구랑 붙는지는 내가 결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이 4명을 몇 개 조로만 나누면 되겠어. 다시 2개 조로만 나눠주면 되겠지. 그 2개 조로 나눠주는 방법이 뭐겠어요? 4C2 곱하기 2C인데 얘네들이 똑같은 경우니까 2팩분의 1이겠지. 여기까지 했습니까? 그 다음 내가 니네한테 물어볼게. 조 나눠놨어 일단. 그리고 야, 내가 여기 A, B, C, D 들어가는 거가 여기 C, D, A, B 들어가는 거 당연히 똑같은 게 아니야. 얘네들이 싸우겠니? 곰조, 사자조 아니잖아. 끝. 이거 나눠줘. 끝.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토너먼트 문제.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어디 갔어? 지워버렸네. 조 나누기 문제를 가지고 니네한테 낼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조금 어렵긴 해. 설명이 좀 오늘은 길긴 했는데 전체적으로